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유영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떨림을 진찰할 때 관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떨림 증상을 진단할 때 관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어딘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 부위는 대부분 손이나 머리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또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손떨림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손떨림 외에도 머리라든지 또는 턱이라든지 혀라든지 다리 부위에서도 또 떨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떨림만 있는 경우보다는 다른 부위의 떨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할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원인 질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손떨림이 나타날 때 한쪽 손만 나타나는지 또 양쪽 손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 또 관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양쪽 손에서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태성 떨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쪽 손에서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혹시 파킨슨병일 수도 있고 또는 근긴장 이상으로 인한 손떨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떨림이 손끝 부위에 가볍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손뿐만 아니라 팔 전체가 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인 질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손떨림을 유발하거나 또는 악화시키는 어떤 신체의 자세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손을 움직일 때 떨림이 심해지는지 또는 손이 가만히 두고 있을 때 떨림이 더 심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손을 움직이면 또 떨림이 또 사라지는지, 예를 들면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있다가 초기에 움직이면 떨림이 사라졌는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 또 다시 떨림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태성 떨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파킨슨병일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 때 떨림이 심해지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동작을 취할 때 떨림이 악화되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떨리는지, 컵을 들고 있을 때 떨리는지, 또 어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행위를 할 때는 전혀 떨림이 없는데 글씨만 쓸 때 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떨림을 우리가 보통 글씨 떨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떨림의 형태가 다르고 또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약을 복용한 뒤로 손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떨림이 평소에는 없다가 긴장을 하거나 불안할 때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어떤 시민성 떨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떨림 외에도 걸어갈 때 다른 어떤 걸음의 형태라든지 또 걸어갈 때 손떨림이 나타나는지도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손떨림이 어느 정도 심한지, 예를 들면 1초에 몇 초 정도 떨림이 나타나는지 또는 진폭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또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점점 호전이 되면 떨림의 빈도라든가 진폭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놓지 않게 되면 손떨림이 점점 호전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진찰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질환에 따라서 손떨림이 1초에 몇 회씩 떨리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태성 진전의 경우에는 1초에 보통 4번에서 12번 정도 떨리는 형태를 보이고요.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1초에 3번에서 6번 정도 손이 떨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진폭의 경우에도 진폭이 심한 떨림이 있고 진폭이 심하지 않은 떨림이 있는데, 진폭이 심하지 않은 떨림은 대부분 본태성 떨림이라든지 또는 생리적 떨림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손떨림의 경우에는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소뇌나 중뇌에 어떤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진폭 자체가 되게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손떨림 외에 혹시 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는지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손떨림 외에도 경직이라든가 또는 움직임의 이상이라든지 또는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근긴장 이상증의 경우에는 떨림 외에 사경이라든가 팔이나 다리에 근육이 꼬여서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또 손의 이상으로 인한 떨림의 경우에는 언어장애라든가 보행장애, 이러한 손의 실조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떨림 외에 혹시 다른 신경학적 이상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처럼 진찰을 할 때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손떨림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확한 치료 방법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진찰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